안녕하세요. 오토기업 김정민입니다. 니오의 배터리 스왑 스테이션, 이게 갑자기 또 관심이 많아지신 듯해요. 요거는 새로운 게 아니죠. 테슬라에서 초기에 배터리 교환해서 장착하는 시스템을 만들면 충전소 개설, 그리고 충전 속도 문제 다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한번 제시한 바가 있다가 그 이후로는 이제 아무 소리 없이 사라진, 테슬라뿐만 아니라 테슬라가 그 방식을 제안을 한 이후에 현대기아를 비롯한 다른 자동차 업체들도 이제 이 방식을 심사숙고해서 과연 적용할 가치가 있을까를 검토를 했다가 다 철회한 상황입니다. 왜 그랬냐면, 일단 이 방식은 기술 표준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자동차 회사들도 전기차 만들 때 이 배터리 스왑 스테이션에 맞는 배터리 규격, 다시 말하면 기술 표준을 사용해서 전기차를 제작을 해야 가능한 방식이에요. 한 업체가 주도한다고 해서 이게 표준이 될 수 있는 방식이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니오에서 2025년까지 4,000개를 중국에 깔고 1,000개는 해외에 깔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4,000개가 아니에요. 그 뉴스에서 5,000개라는 얘기 들어보셨는데, 그게 2025년까지 4,000개는 중국, 1,000개는 해외, 이겁니다. 우리나라의 충전기가 지금 현재 13만 개가 약간 넘습니다. 그런데도 충전 대란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중국이 우리나라의 국토의 96배 면적이고요. 인구는 30배가 넘습니다. 우리나라가 13만 개 충전기로도 힘든데 배터리 교체 스테이션 4,000개로, 그것도 지금은 1,000개 정도 된다 그래요. 1,000개가 약간 넘는다 그러는데 2025년에 4,000개를 설립해 놓으면 중국에서 중국인들이 편안하게 쓸 수 있을까요? 어려운 문제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중국에서 기술 표준이 되면 교체 시스템이니까 충전기하고 좀 개념이 다르죠. 주유소랑 비슷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럼 주유소가 우리나라에 11,000개 정도 되는데 중국 인구수가 우리나라의 30배 정도니까, 그럼 중국에서는 충전 스테이션이 주유소만큼 깔리게 되려면 30만 개 정도는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 2025년까지 4,000개 정도의 계획을 가지고 있는 니오 한 업체가 중국의 그 엄청난 인프라를 확장할 수 있겠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게 중국의 표준이 되려면 중국 전기차 대장인 BYD, 그리고 그 못지않은 지리, 또 니오와 함께 중국의 테슬라라고 부르는 샤오펑, 이런 업체들이 다 가세를 해야 됩니다. 상하이 자동차도 가세를 해야 되고. 근데 다른 업체들은 별 관심이 없어요. 앞으로 할 계획도 없습니다. 신생 업체들 몇 군데가 니오 시스템을 우리도 채용하겠습니다라고 정부의 지원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중국 현지에서도 이게 표준이 될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낮아요. 뭐 안 된다라는 건 아니죠. 앞으로 일은 모르니까 굉장히 낮습니다. 이 테슬라가 걱정한 문제도 바로 이거예요. 하려고 보니까 이거 기술 표준이 돼야지만 가능한 방식인데 우리 슈퍼차저가 저렇게 좋은데 안 따라 하잖아요. 다른 업체들이 안 따라 합니다. 그럼 배터리 교환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이거 따라 하고 이걸 좀 인프라 확장을 같이 투자를 해서 해야 되는데 안 할 확률이 거의 99%거든요. 그래서 테슬라도 야, 이거 힘들겠다, 이거 하다가 우리 도산할 수도 있겠다 해서 포기를 한 거죠. 이게 첫 번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차의 다양성이 사라지게 됩니다. 왜? 이 배터리 안에는 전지들이 수백 개들이 들어가죠. 18650, 2170, 뭐 4680 이런 것들은 수천 개입니다. 뭐 7,000개, 뭐 4,000개, 뭐 2,000개,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데 이 셀을 냉각을 시켜야 돼요. 냉각을 시키려면 이 냉각 수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냉각수가 본인 안에 냉각수 리저버에서 공급을 받거나 해야 됩니다. 이 배터리 안에 냉각수까지 집어넣고 순환시키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러면 떨어졌다 붙었다 할 때
이 냉각수를 차단해서 떨어졌다가 다시 붙여서 냉각수를 연결하는 뭐 이러한 구조들이 필요합니다. 뭐 만들기 그렇게 어려운 방식은 아니에요. 뭐 BMS도 그 안에 뭐 접촉 단자로 해서 연결이 돼서 작동을 하는 뭐 이것도 어려운 거 아닙니다. 어려운 건 아닌데 뭐가 문제냐, 이렇게 찰탁식으로 하게 되면 공간을 많이 차지합니다. 공간 장비가 심하다는 거죠. 그리고 배터리를 확연화된 사이즈로 만들어야 되니까 셀 투 바디, 뭐 셀 투 쉐시 이런 방식으로 배터리 밀도를 높이기도 힘들어요. 그리고 자동차의 획일화된 공간을 배터리가 찰착되는 공간으로 빼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형태가 어떻게 돼요? 다양해지지 못하죠. 그리고 공간 확장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초창기에는 전기차 형태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비교 대상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게 전기차의 표준인가? 전기차는 원래 이런가 하다가 좀 더 사이즈가 작은 전기차가 훨씬 공간도 넓고 활용도도 더 훌륭하고 밀도도 높고 이래버리면 비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다양성 측면에서 이건 시간이 갈수록 자동차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점점점 확대되는 게 아니라 점점점 축소될 수밖에 없는 과도기적인 기술이구나 라고 해서 안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데, 안전 문제. 5분 만에 교체가 되면 이렇게 자동 기계가 볼트 몇 개를 이렇게 조였다 풀었다 해서 이게 떨어지는 방식이잖아요. 어쨌든 탈착식은 고정식에 비해서 이 충돌 사고가 벌어졌을 때 안전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이게 붙었다 떨어졌다 간편하게 탈착식으로 만들면서 고정식만큼 튼튼하게 만들 수 있는 방식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뭐 사고가 나서 배터리가 밑으로 뚝 떨어진다, 그럼 오히려 더 안전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자동차의 구조물이 충격을 받았을 때 원래 상태에서 변형이 돼서 뭐 떨어져 나간다, 뭐 이렇게 돼버리면 안전보다는 안전하지 못한 상황이 더 많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고 충격을 받아서 변형이 일어나는 이런 형태가 탑승자에게 어떤 안전을 위협할 것인지에 대한 확실한 데이터나 검증이 없어요. 아마 이걸 미국이나 유럽이나 또 현대기아가 이거를 기획을 해서 표준으로 민다. 그러면 제일 먼저 이 탈착식이 이렇게 간편하게 떨어지지만 사고 시 굉장히 안전합니다라는 거를 아마 수십 번의 실험 영상을 통해서 소비자들에게 안심을 시키는 바로 이것부터 접근을 했을 거예요. 중국은 그런 거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왜? 그런 규제를 아주 철저하게 지키지 않아도 자동차 사업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고, 이 안전 규제가 매우 느슨합니다. 소비자들에게 먼저 적용해보고 소비자들이 다양한 문제점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거나 또 사고로 인해서 많은 문제점들이 발견이 되면 그때 가서 개선하고 이런 방식이 가능하기 때문에, 중국이 어떤 국가인지는 아시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가능한 겁니다. 니오에서 교체되는 그 엄청나게 뭐 좀 혁신적으로 보이는 그러한 영상들, 이미지들을 많이 배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사고가 났을 때 5분 만에 교환이 가능한 이 탈착식 배터리 시스템이 강한 충격을 받았을 때도 떨어져 나가거나 탑승자를 위협하지 않는 아주 안전한 방식이다라는 영상은 단 하나도 없어요. 이게 사실 자동차에서 제일 중요한데 이걸 고려를 해야 됩니다. 다른 제조사들이 야 이거 괜찮은데 해다가 안 하는 데에는 정말 많은 이유가 있어요. 많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대략적으로 뽑아본 게 세 가지고요. 생각해보세요. 중국이 만약에 니오에서 이런 표준이 해외에 설립이 되면 다른 자동차 업체들이 와 이거 대단한데 이 중국 기술 표준 받아다가 우리가 이 배터리를 우리도 한번 사용을 해서 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할까요? 어떤 기사 보니까 그러네요. 이렇게 되면 교환식으로 배터리 회사들이 배터리를 만들어서 공급할 수밖에 없다. 이거 도대체
예, 이 뭐 기사가 소설도 아니고 말이에요. 일단 미국은 뭐 절대로 안 합니다. 미국은 뭐 아시잖아요. 미국이 왜 안 하는지. IRA가 중국 전기차를 견제하기 위해서 정말 우격다짐식으로 하고 있는 건데, 유럽도요, 예, 중국으로부터 기술 표준 받아서 유럽 자동차들이 배터리 관련해가지고 좀, 그래, 뭐, 중국 자동차들 좀 수입해서 우리가 유럽에서 팔게 해줄 테니까 너희들이 원자재, 그리고 배터리 제작할 때 그 값싼 인프라 우리가 좀 활용하자. 뭐 이런 방식으로 기분을 맞춰줄 수 있으나 중국의 기술 표준을 유럽 자동차들이 받아들인다? 어린 반프로치도 없는 얘기입니다. 일본 제조사요? 네, 일본 제조사. 지금 전기차 이제 시작입니다. 네, 그리고 일본 역시 이런 소모적이고 정말 돈을 때려붓는 이런 인프라 사업은 일본 스타일이 또 아니에요. 예, 그러면 중국에서 사실은 이걸 완벽하게 중국 내 표준으로 먼저 만들고, 그리고 나서 조금씩 해외 인프라 시장을 넓혀나가야 되는데, 현실은 중국 내에서조차 표준화되기 지금 어려운 상황이다. 2025년까지 5만 개 정도가 설립될 예정이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가능성을 점칠 수 있겠는데, 5,000개, 그 중에서 4,000개가 중국에 설립될 예정이다 하면 이미 중국에서 인프라의 표준으로 가능성마저도 지금, 예, 보장받지 못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니오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중국에서는 아이디어 있으면 안전 규제도 좀 느슨하고, 그리고 정부 지원도 일단은 확실하게 지원해 줄 수 있으니까, 이게 기술 표준이 될지 아닐지 일단 해봐야 하는 거니까 해봐. 해서 시작한 사업이고, 그래서 시작을 해서 많은 돈이 투자가 됐습니다. 그러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니오라는 회사가 달아 없어질 때까지 이 방식에 대해서 일단은 인프라 확충을 되는 대로 하는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다가 아마 이 기술은 점점점, 네, 충전 속도가 이제 빨라집니다. 충전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이제 350kW 다음 버전이 500kW예요. 500kW 정도 되면은 70kWh 배터리 기준으로 80%까지 충전하는데 이제 10분 안쪽으로 들어옵니다. 대략적으로 한 10분 정도면 이제 충전이 되는, 그야말로 초고속 충전 시대가 열려요. 이 500kW의 충전 속도가 이제 기술 표준으로 돼서 시장에 등장하는 시기를 2025년 정도로 보고 있는데, 니오가 4,000개를 중국에 만들고 1,000개를 해외에 퍼뜨리겠다 하는 그 시점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이피트와 같은 초고속 충전소가 어느 정도 증가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 배터리 스테이션의 유용함, 그리고 또 필요성은 앞으로 점점점 시간이 갈수록 약화가 될 거예요. 배터리 스테이션과 같은 엄청난 투자 비용이 들어가는 사업은요, 갈수록 필요성이 강조되고 갈수록 유용하다라는 게 증명이 돼야 인프라로 확장이 되는데, 그리고 기술 표준이 될 수 있는데, 이 배터리 스테이션의 가장 큰 문제가 시간이 갈수록 이게 필요해? 이게 꼭 있어야 돼? 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환경이라는 거예요. 충전 속도가 빨라지고 초고속 충전기가 더 많이 늘어나고, 그리고 주행거리가 점점 늘어남에 따라서 꼭 교환해서 사용할 필요가 있어? 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거란 말이죠. 이렇게 되면 기술 표준이 되기는커녕, 예, 이거는 뭐하러 이 사업을 시작한 거야? 예, 점점 이 배터리 스테이션은 나중에 사람들이 찾지 않는 흉물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테슬라를 비롯해서 전기차를 만드는 자동차 기업들이 이 배터리 스테이션 사업을 초기에 고려한 이후에 왜 신속하고 빠르게 이건 사업성이 없다라고 정리를 했는가? 단순히 돈 많이 들어가고 뭐 단순히 충전 속도 빨라지고 단순한 이유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포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양성을 추구하는 세상에서 이러한 전기차도 있구나, 니오 같은 전기차도 있어서 이렇게 한때 배터리 스테이션으로 이 충전 문제, 그리고
충전소 인프라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니오 배터리 스테이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지켜보세요. 예, 그 사람 일은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막 너도나도 네, 그럴 가능성은 제가 볼 때는 0.몇 %도 안 되는데 그 0.몇 %가 또 현실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한번 지켜보시고 예, 그 다음에 뭐 중국의 기업의 이러한 것들을 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경계를 하면서 지켜보면 됩니다. 이거는 배울 것들은 아니에요. 중국은 이미 다른 나라에서 제시되고 다른 나라에서 이거 해보면 어떨까 했는데 에이, 안전상 문제 있겠다. 이거는 뭐 인프라 구성상 아니면 기술 표준상 문제 있겠다 하는 것들을 자기들은 그냥 우리가 해볼게 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서 제시된 것들을 우리가 배울게 하는 거지. 그걸 역으로 다시 우리가 또 배워서 이럴 필요가 사실은 없어요. 그래, 얼마나 잘하나. 중국은 특수한 곳이니까, 뭐 자본도 많고 하니까, 그래, 이걸 성공을 시키나 아니냐 한번 보자. 라는 관점에서 지켜보는 게 사실은 중국을 바라보는 가장 정확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